그 북한의 그 가족들이 넘어온 경우는 다행인데 못 넘어온 경우 많잖아요. 중간에 잡혀가지고 많겠죠. 중간에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총살당한 거라도 정치범 수용소가로는 그러면 어떤 여자는 저기 이제 왔는데 자기 여동생을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결혼에 잘 사니까 네. 부자예요. 근데 여동생을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동생이 북한에서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. 근데 나만 더 잘 살게 하려고 이제 데려오려고 여기서 결혼을 시키고 그래 데려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다 이제 또 통화하잖아요. 그때 여동생이 오다가 저 10명 쭉 지나서 잡혔어요. 부송됐어요. 잡혀서. 이제 얘는 이제 부송됐으니까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갔잖아요. 네. 나만 오다가 잡혔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평생 마음에 그 자기가 북한에 그냥 살게 내버릴 걸 자기 욕심에서 내려올래다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마음속에 얘는 너무 죄책감을 시달리는 거죠. 그 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가 가만히 그냥 자기만 이게 살고 가만히 있을 걸. 근데 사람 가족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? 내가 오면 또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면은 데려오고 싶죠, 그죠?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근데 와서 잘 사는 사람은 해피한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적응도 못하고 다시 나가는 사람도 있고. 남자들이 더 힘들게 남자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. 여자들은 주로 뭐 노래방 도우미나 뭐 예, 그렇죠. 그런 거 많이 해요. 그런 거 많이 하고 중국에서부터 벌써 팔려가고 막 이러잖아요. 남자들한테. 여자들이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고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. 여자들이 더 넘어온 사람들이 많죠. 그래서 그나마 여자들이 그래서 더 많이 넘어온 거죠. 그러면 여자들은 살 수 있으니까 예, 여자들은 그렇게 가정부로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정부로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지금 천호역에서 저 한의원이에요. 박지원 한의원이라고 천호역에 한의원 해요.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가정부로 취직을 한 거예요. 이제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. 이제 그때 중국에서 이제 할 게 이제 그런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이제 가정부가 교환 교수로 있던 여자 교수였었어요. 근데 자기랑 같은 나이 또래인 거예요. 애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 보내느냐고 이제 애 때문에 원래 가정부를 쓴 거예요. 그 교수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한 방을 썼어요. 이제 여자끼리니까 한 방을 쓰지 않아서 한 방을 썼대. 친구처럼 막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. 교수가 나 있을 때는 일 절대 하지 말고 나 없을 때만 일하라고. 그랬대. 자기 불편하다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서 이제 했는데 일을 하고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이 교수가 이제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제 탈북자라 그랬으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북한은. 그러면 이제 북송되니까 거의 뭐 그런 사람들 신고하면 한 달치 월급을 준대요. 그런 포상금으로.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제 교환 교수로 가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 교수인데 이제 오는데 그날 얘기를 했대요. 나 사실 북한에서 왔다고. 근데 그 전에도 아줌마가 그러더래. 그 전에도 아줌마가 교수가 이 아줌마한테 당신은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정부를 하냐. 근데 조선족이라 거짓말 시켰으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서 못했다고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고 이렇게 둘러댔대요.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교수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. 일단 그리고 근데 그날 마지막 날 엄청 울었대요. 같이 밤새도록 울었다 하더라고. 눈이 붓도록 너무 슬퍼가지고 북한에서 왔다고 이제 고백하는 날. 근데 이 교수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탈북 그 브로커를 이제 알아와가지고 그걸 데려왔어요. 그분을.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또 따야 돼요. 그 한의원을 하려면.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한의원을 하는데 천호역에서 박지훈 한의원이라고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그 교수하고 되게 친해지잖아요. 그 덕을 많이 봤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북한에 6살 된 아들을 두고 왔어요. 이 교수가. 그러니까 그 한의사가. 그래서 자기 아들 데려오려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안 받더래요.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커가지고 나 버리고 갔다고.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엄마 없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고모네 집에서 살다가 고종사촌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모 집 가서 있다가 엄청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엄마가 이제 데려오려고 이모 통해서 살짝 꽂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다. 처음에는 미워가지고 전화 받고 한참 울더니 그러더래. 나는 엄마처럼 민족방해장 안 되겠다고. 나는 북한에서 그냥 잘 살 거라고.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 아들이.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히니까 이제 계속 그래도 연락을 했죠. 시도했죠. 그래서 얘 생각을 못 바꾸겠더래요.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. 그래서 이제
걔도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1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함흥약대에 합격을 했대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냐면은 함흥약대 합격을 했는데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그걸 합격증을 쫙쫙 찢어버리더래 보는 앞에서. 그럼 패딩 치면서 너는 그래서 탄광으로 외출받았대요. 이렇게 북한은 얘가 엄마가 남한에 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. 군대도 못 가고. 그러니까 연좌제잖아요 북한. 그래서 걔가 그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 여기서는 내가 앞날이 없구나. 그 전에 몰랐는 거예요 얘도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서 여기 브로커 이제 해서 이제 오는데 심양에서 또 걸렸어요? 심양에서 다 8명 얘네 일행들이 다 8명 다 끌어내려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북송됐어요 전부 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가서 총살 당하거나 정치범 송승하거나 하면 거의 이제 인생 끝났잖아요. 8명은 브로커까지 다 끌려갔으니까. 그 얘는 이제 브로커도 없고 이제 혼자만. 얘는 왜 남았냐면은 이제 공안이 끌어내리려고 이제 얘가 우통 벗고 자고 있었는데 더워가지고 공안이 이제 끌어내리냐고 옷을 입고 내리려고 준비하고 옷 입는 척하면서 이렇게 집어쓰고 누웠대요 그냥. 그랬더니 공안이 다른 사람 8명 끌어내리냐고 얘를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얘는 간신히 살아나고 이제 다 브로커도 없고 혼자 버스에 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엄마 브로커 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넘어온 거죠. 걔도 거기서 잡혔으면은 엄마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지 엄마. 근데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. 혁진인데.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였대. 이모 뭐 고모 뭐 그 가면은 그랬대요 항상. 얘는 너는 엄마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 얘기가 듣기 싫었대요. 엄마는 민족 반역자니까.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데 아유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지 엄마와 나가 잘 살고 있죠 지금은. 근데 이제 그런 일찍 어릴 때 넘어왔으면 더 지금 적응이 빨랐을 텐데 그걸 후회하죠 제가. 자기는 그때는 그 생각이 빨갰으니까 거의 북한 그 빨갱이처럼. 그러니까 그게 참 북한도 그런 애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대학도 가게 하고 그러면 넘어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. 그런 걸 못 해요 북한이. 인질 관리를 못하는. 예, 그렇게 다 앞길을 막아놓으니까. 근데 또 그렇게 잘해주면은 연제제가 풀리는 거잖아요.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맞아요. 다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본보기를 귀하는 거예요. 예. 엄마 자식지간에도요.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다 못 바꾸는 거예요 보니까. 그 생각 그런 생각을 갖다 못 바꿔요. 엄마와 아들도. 어떤 엄마도 자기 아들 데려오려고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어. 딸이 이제 돈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잘 살았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고. 얘가 딸이 삼성 다녀 남편이. 유년지라고 있는데.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중국에서 3박 4일간 딸이 여권 갖고 여기 있으니까 간 거예요 중국으로. 엄마는 몰래 북한에서 나온 거고. 그래서 3박 4일 북한에 있으면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. 노래하면서 고향에 보면 노래하면서. 그 얘는 딸은 왜 영상을 찍었냐면은 엄마를 갖다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. 못 볼 수도 있죠. 근데 그래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영상을 이제 보려고. 근데 그 영상이 엄청 슬프더라고. 그 영상 봤는데. 근데 이제 엄마는 왜 못 왔냐면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10년인데 아들이 오면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아들 데려오려고 제대하면.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해서 왔는데 엄마가 아들 데려오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어머니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을 전 세계에서 다 위대하다고 다 칭찬해 그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. 어머니 배 푹 찌르고 죽을 거라고 그러더래 아들이. 그런 얘기 나만 가자는 얘기 하지 말라고.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겠더니 아들한테. 그래서 결국은 애를 갖다 생각을 못 받고 그냥 어머니 혼자 넘어왔어요. 그래서 혼자 넘어와서 여기서 맨날 그 아들 생각에 엄청 고통스러워하죠. 아들은 북한에서 에휴 그렇게 못 부모지 자식지간에도 못 서로 생각이 틀리면 엄청 힘들어해요. 그러니까 그게 군대는 또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세뇌 교육이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. 군대가. 그렇게 생각 안 바뀌는 애들이 있는데 또 어떤 애들은 또 하루아침에 그게 세뇌교육 때도 어떤 친구는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중국에서 남한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남한 친구랑 얘기를 한 번 이게 술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날 싹 바뀌었대요.
완전히 세뇌교육됐던 친구.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날 남한에서 설명을 했대. 이렇게 애가 이제 그 남한 사회는 어떻고 어떻고 막 이제 술 먹어서 논쟁을 했대 서로. 네.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생각하는 게 확 바뀌더래요. 아, 그래서 자기는 세뇌교육이 엄청 됐었는데 북한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남한에 살고 있는 애가 있어요. 지금 자기 엄마 아버지 다 북한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가슴 아파하죠. 물론 그 전에도 좀 생각이 있었겠죠. 근데 아무튼 세뇌교육이 엄청 됐었대. 근데 남한 친구하고 이 남한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하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도요. 이게 김일성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. 네. 외교관들도 다 안 돼요. 이게 이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꾸 물어보고 이거 쳐다보고 그래야 돼요. 사람들이 이거 달고 다니면 배지 달고 다니면은. 그래서 웬만큼은 다 알더라고. 아이고 근데 마음은 남한가 살고 싶고 다른 나라 제3국 한국에 가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은 그런데 이제 가면 가족들 때문에 인질로 잡아놓잖아요. 가족들을 갖다가 외교관들은 외국 나가면은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죠. 함부로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살고 예. 자기 혼자라도 정말. 특히 젊은 애들은 지 엄마 아버지 버리고 그냥 혼자 넘어와 사는데 그 어른들은 또 자식들 생각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죠.